작년에 일어난 박원순 그 권력형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가해자가 박원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는 가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권위 조사 결과에 그러니까 간단히 예, 가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가부 장관으로서 네, 가해자가 있습니까? 일단 서울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권위가 성추행이라고 성희롱이라고 예. 판단했습니다. 예, 그럼 예. 분명히 당한 사람이 있으면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겠죠. 예. 그 가해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요. 가해자 아까 뭐 개인적으로는 박원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가부 장관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네. 피해자 그러니까 이제 한 측이 사망했을 때 공소권의 시효가 만료되어서 자, 그래서 여가부 그렇게 장관으로서는 말씀드렸던 거고 여가부 장관으로서는 예, 누구라고 가해자라고 특정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아니 특정할 가해자라고 수가 생각합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도 예. 박원순 전 시장이 가해자라고 생각한다고 예.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측면에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전 장관이었던 이정옥 장관께서 이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장관 역할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어떻게 생각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시겠지만 정부 여당은 이 박원순 성추행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코 성추행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우리 정영애 후보자께서는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고 이 성추행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지지자들과 또 여당 정치인들이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2차 가해라고 밝혀서 굉장히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 취임한 다음에는 굉장히 지금 저희가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도 계속해서 2차 가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질문에서 뭐 여러 가지 2차 가해, 이 박원순 전 시장의 부인이신 강난희 여사의 손편지, 또 우상호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의 그 박원순을 옹호하고 찬양하고 기리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망언들, 그리고 또 일부 시민단체가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등등을 모두 다 2차 가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맞죠? 네. 자, 그런데 2차 가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여가부가 그런 2차 가해가 있을 때마다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말 한마디 했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그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발표한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지난 1월 말에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만들어서 표준안 말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단 한마디라도 장관으로서 2차 가해다 좀 멈춰달라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표준안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무건 수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정책을 마련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하고 정책이 이런 뭡니까? 것이 기본 정책들 그리고 그냥 글자화 문서화되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이런 표준안이 있고 이런 거는 2차 가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줘야죠. 여가부는 저는 다른 부서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공적 차원에서 보호하느냐 굉장히 큰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우리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추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일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건 수행하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무건 수행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2차 가해를 멈추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했지만 그거를 운동단체처럼 사안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그걸 뭐 그 회피하거나 표준안이 얼마나 허술한지는 제가 다음 5분 질의에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를 내주면 이 시대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 때 지금 저희도 다 50대지만 이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럴 때 정부가 좀 더 힘을 준다면 이분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축적이 되면은 저는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가부 폐쇄하라라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굉장히 소신 있게 일을 해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우리 그 장관님 다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본인 생각을 그래도 아직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제대로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표준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표준안 말씀을 하셨는데 다 만들 때 다 내용은 다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 표준안 구조를 보면요. 2차 가해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단체장인 경우에 상급 기관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경우에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2차 가해를 강화한 경우에 상급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장 같이 상급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전담 창구가 저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더 높은 곳에서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예. 그 지자체 단체장이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장관님, 그 오전에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지난달에 우리 여가부가 여성 폭력 2차 피해 방지를 하는 그런 그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굉장히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박원순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시장처럼 이런 지자체 단체 장들이 2차 피해를 가했을 때는 상급 기관에 보고할 데가 없습니다. 아까 그 답변을 하신 것에서 좀 잘못된 게 있는데요. 고충 처리 담당자가 지금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여기 보면 구조에 보면 고충 처리 담당자가 이 기관의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 장이나 이런 분들이 2차 가해를 했을 경우에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급기관에 사실상 보고할 데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보고하고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사건을 지휘 감독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또는 여성가족부에 직접 보고하고 여성가족부가 해당 사건을 지휘 감독하는 방안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 장관님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예, 현재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 개정, 그러니까 시정 명령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법을 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여기 지침에는 그냥 고충 처리 담당자가 상급 기관에 보고한다 그러는데 그 상급 기관이 여가부라는 뜻입니까? 아니고요. 적시돼 있지는 않아요. 예, 이건 2차 피해 조직 내의 상황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 네. 기관장의 경우에는 다른 지침에 따라서 다른 지침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그것을 없다니까요.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담 창구 고충 처리 업무 담당자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보세요. 여가부가 직접 받는 전화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라고요. 구조 보시면 나오잖아요. 상급 기관에 보고 상급 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 상급 기관이 없다니까요. 전혀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로 조사권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신고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신고 받고 그다음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데 상급 기관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서울시장이 2차 가해를 했다. 고충 처리
업무 담당자가 신고됐습니다. 그다음 상급 기관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 내용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보충하십시오, 장관님. 예, 알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그 있다니까요. 부분은 이제 여전히 지자체 단체장이 2차 가해를 가하더라도 이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 표준안에 의하면. 두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 6조입니다. 보면 6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기관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기관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에는 보면 기관 밖의 사람들, 소위 지금 우상호 후보나 강난희 여사, 그다음에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 비서관들이 다들 2차 가해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그 기관의 외부인의 2차 가해는 정도에 따라서 여가부가 주의, 경고 또는 그런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한번 넣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여기 보면 그 지금 표준안을 보면은요 6조에 보면 고충 처리 업무 담당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뭐뭐를 하면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18개 중에 8개가 정당한 이유 없이를 단서를 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가 있는 한은 모든 행위가 허락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심도 깊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장관님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검토도 지금 하고 조금 말씀도 드리. 검토를 다시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열어놨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그 민주당의 그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청소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창 캠페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너무 졸속으로 했고 예산도 또 전용을 했고. 예. 예. 그 부분은 잘 다음에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 수고하셨습니다. 앞부분 조금 예, 그 전담 창구를 그러니까 그 상급 기관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직접 전담 창구를 통해 신고 받고 난 다음에 결국 그 관련 기관에 뭐 경찰이나 검찰과 공조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조사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것들을 신고받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관 안에서 묻힐 것들을 여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이 조사되고 다음 프로세스로 가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조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비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이 체계 간의 이 네트워크가 잘 되도록 이 프로그램은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이렇게 좀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좀 더 전문가들과 검토해서 명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의 2차 가해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저희 규정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